42살의 박은주에게 삶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3년 혼자서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마침내 찾은 일이 부유한 집의 가사도우미였죠. 하지만 그 집에서 만난 사람이 은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정한국 회장이었어요. 올해 71살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처음 본 그는 세간에 알려진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넓은 저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외로운 노인의 모습이었죠. 정 회장의 부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 큰 집에는 정 회장과 은주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직원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은주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실수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정 회장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은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약을 사다 주기까지 했죠. 괜찮으십니까? 억지로 일하지 마시고 쉬어도 됩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다정했어요.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깊은 음성이었죠. 은주는 그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생겼어요. 정 회장은 은주가 청소를 하거나 식사를 준비할 때 옆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감시하는 건가 싶어 긴장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던 거였어요. 은주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나요? 어느 날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했죠. 정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은주를 향한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대단하시군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다니.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 회장은 은주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일이 끝난 후에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은주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런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날의 기업을 만들어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은주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동시에 정 회장도 은주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요. 정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떠 있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과는 나이 차이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친구들과는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정 회장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건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은주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때 정 회장이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제가 차로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정 회장의 제안을 은주는 처음엔 사양했어요. 하지만 비가 너무 심해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닌 정 회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은주가 말했죠. 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직원을 집까지 바래다 준 것도 처음이고 직접 운전해서 바래다 준 것도 처음이었다는 의미였죠. 은주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 회장은 차에서 내려서 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의 배려와 따뜻함이 계속 생각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은 게다가 고용주인 분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은주는 정 회장을 대하는 것이 어색해졌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대화도 업무적인 내용으로만 제한하려 했죠. 하지만 정 회장은 그런 은주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제가 신뢰를 범했나요?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은주는 더욱 당황했죠. 오히려 감사했던 일인데 사과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회장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 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제가 선을 넘었나 싶어서. 그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정 회장은 은주를 배려하되 부담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은주도 그런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은주에게만 특별히 잘해준다는 이야기, 혹시 무슨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들. 은주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오래 근무한 김 비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너무 경계가 없으시는 것 같아요. 김 비서가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은주가 들었죠.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선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정 회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피하고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정 회장은 그런 은주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은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회장님께 누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했죠. 정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보네요. 그날 이후 정 회장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은주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여전히 따뜻했죠. 오히려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은주가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 회장의 큰아들 정민호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그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서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아버지,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민호가 정 회장과 단둘이 있을 때 물었어요. 은주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사도우미와 너무 가깝게 지내신다던데 사실인가요? 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어요. 그게 내가 신경 쓸 일인가?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죠. 아버지 나이에 무슨 추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회사 이미지도 생각하셔야죠.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자신 때문에 정 회장이 가족들과도 갈등을 빚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은주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 회장은 은주에게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더욱 배려해 주었죠. 그런 그의 마음씨에 은주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며칠 더 머물며 아버지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은주의 일하는 모습도 유심히 지켜봤죠.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봤지만 점차 은주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민호가 은주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긴장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민호는 의외로 정중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은주 씨 덕분인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하셨거든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데 은주 씨가 오신 후로는 웃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어요. 은주는 의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비난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마워한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민호는 하지만 이라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 이후 은주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정 회장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지만 현실적인 벽들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나이 차이, 사회적 지위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러던 중 정 회장이 몸살에 걸렸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감기가 쉽게 낫지 않았죠. 은주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밤에도 몇 번씩 안부를 확인했어요. 고맙습니다, 은주 씨. 열이 나서 얼굴이 붉어진 정 회장이 말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돌봐주는 게 얼마만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정 회장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성공한 분이지만 결국은 외로운 한 사람의 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가족들도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며칠 후 정 회장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가 은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은주는 깜짝 놀랐죠. 그냥 짧은 국내 여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서. 은주는 망설였어요. 여행이라는 건 단순한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정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함께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둘만요. 정 회장의 대답에 은주는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은주 씨와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은주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아들에게도 말해봤죠. 의외로 아들은 엄마가 좋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 회장님이 엄마를 잘 대해주신다면서 엄마도 가끔은 쉬어야지. 결국 은주는 여행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정 회장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행지는 강원도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정 회장이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곳이라고 했죠.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펜션에는 방이 따로 있어서 은주는 안심했어요. 정 회장도 그런 은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죠. 편하게 쉬세요. 내일 아침에 같이 산책하면 됩니다. 그의 배려에 은주는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정 회장은 이곳에 얽힌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인과 함께 왔던 이야기, 사업이 어려웠을 때 혼자 와서 생각을 정리했던 이야기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정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은주 씨와 이렇게 함께 산책할 날이 오다니. 은주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었어요. 시골 음식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한상이었죠. 정 회장은 평소보다 많이 드셨습니다. 음식이 맛있네요. 하지만 은주는 음식 맛보다는 정 회장의 편안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펜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였어요. 정 회장은 자신의 젊은 시절 꿈과 실패, 그리고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주도 자신의 결혼 생활과 홀로서기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죠. 은주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정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보다 훨씬 용기 있는 분 같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별다른 용기 같은 건 아니에요. 정 회장이 은주의 말을 끊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은주 씨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고 계시잖아요. 그 밤 펜션 앞 평상에서 별을 보며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씨,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은주 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인가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죠. 부담스럽지 않아요, 회장님.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정 회장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회장이 말했어요.
은주 씨를 만난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의 고백에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어요. 회장님, 우리는 은주가 말하려는데 정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이 차이나 다른 것들 말씀하시려는 거죠? 저도 알고 있어요. 정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그런 조건들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은주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을 피하려 했지만 정 회장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죠. 따뜻한 열기가 전해져 오자 은주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의 손길이 은주의 손에서 팔로 그리고 어깨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가까워진 그의 숨결이 은주의 뺨을 스치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러면 안 돼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장 물러서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그들의 금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죠. 정 회장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은주 씨도 같은 마음 아닌가요? 은주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한껏 뜨거워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같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김 비서는 두 사람이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를 넘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직원들에게 투덜거렸죠. 그런 소문이 정 회장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둘째 딸 미영이 급하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민호보다 더 직설적인 성격이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사도우미와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정 회장은 딸의 추궁에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다녀왔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미영은 물러서지 않았죠. 아버지, 체면도 생각하세요. 언론에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족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정 회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은주도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제가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 회장은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회장님만 힘들어지실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확고했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 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주 씨가 떠나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의 절절한 호소에 은주는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정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나이로 인한 것이었죠.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은주였어요. 회장님. 은주가 울먹이며 부르자 의식을 잃었던 정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은주의 얼굴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은주 씨가 여기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진짜로 은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죠. 이번 기간 동안 은주는 밤낮으로 정 회장을 돌봤습니다. 가족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간병했어요. 그런 은주의 모습을 본 민호와 미영은 점차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거군요. 미영이 은주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퇴원 후 정 회장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어요. 나는 은주 씨와 함께 살겠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싶다. 가족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재벌 회장과 가사도우미의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정 회장은 은주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 대응도 직접 하고 불필요한 관심을 차단했어요. 은주 씨가 상처받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의지는 확고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나이 차이나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진실한 감정이었습니다. 1년 후 정 회장은 은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저와 정식으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은주는 놀랐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조용히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죠. 은주는 하얀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런 은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정 회장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정 회장도 그런 은주의 모습을 존중했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 회장은 은주를 통해 젊음과 활력을 되찾았고 은주는 정 회장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배웠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나이 차이로 인한 건강 문제,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갈등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 회장은 76살이고 은주는 47살입니다.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은주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정 회장이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실력으로 당당하게 합격한 거였죠. 아들도 이제는 정 회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릅니다. 가끔 은주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가사도우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혼자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값진 사랑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진심이 통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나이의 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랑이 인상 깊었죠.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특별한 사랑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